안녕하세요. 제주 많은 형아입니다. 오늘은 만장굴에 나와 있습니다. 만장굴 워낙 유명한 곳이죠. 오래전부터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였고요. 아직까지도 수학여행의 필수 코스로 만장굴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천연기념물 제98호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만장굴. 혹시 이 만장굴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만장굴이 발견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만장굴 발견 기념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기념비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기념비에 만장굴이 발견된 이야기가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단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만장굴, 이 만장굴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에 의해서 탐사되고 이름까지 지어졌습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으세요? 예, 겨우 12살, 13살 아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탐사됐다니 말이에요. 이름도 있어요. 꼬마 탐험대라고. 물론 아이들만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부종휴라는 선생님이 인솔 하셔가지고 정말 체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요. 횃불을 들고 있던 횃불반, 그리고 기름을 나르던 보급반, 동굴 내부를 측량하던 측량반,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누어서 이름 없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꼬마 탐험대는 전체 중에서 신체 건강한 아이들만 한 30명만 편성해가지고 제1입구 들어가는데, 왜냐면 굴이 너무 험악해 해서, 그때는 굴이 막 험악하지. 다 돌바꾸가 있어가지고, 물도 고이고, 고인 데도 많고, 또 물도 조금 지금 보면 알지만은, 이제 좀 물방울이 떨어지고, 조용한데, 저 물방울 또 떨어지는 소리밖에 안 나지. 안 나, 조용한데. 가다가 한 1km? 1km쯤 되니까 그게 천장이 무너져가 그냥 햇빛이 그냥 쪼이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밑에다가 좀 있었고, 구정 선생만은 혼자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네, 거기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기시키고 먼저 올라가 보셨는데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탐사는 거기서 중단을 하게 되고요. 학교로 돌아오고 경찰에 신고도 하게 되죠. 시신도 수습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셨겠죠. 그래서 탐사는 한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같은 해 10월 다시 탐험을 재개하게 되는데요. 이제 가을쯤 되니까 좀 수습이 어느 정도 여론 수습이 잠잠해 가니까 그때 한번 탐험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본격적으로 탐험이 들어갔지. 아까 말한 터진 데를 뚫고 또 계속 진행을 했지. 진행했는데 도저히 이제 뭐가 끝이 안 보이나. 가다 보면 천장 무너진 뒤 석주 그것도 나오고, 또 굴이 말이야 2층, 1층, 2층도 이렇게 돼 있는 층들 돼 있는 데서 구보도 가고 또 막 좁은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거기 넘어서 계속 가는데 이제 끝이 안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겁을 났지만은 우리는 선생님만 지시만 받고 그냥 진행하는 거, 뒤따라가는 거고, 한라산을 뚫고 가는 건지, 서귀포까지 가는 건지 말이야. 그때 생각에는. 다람쥐가 바삭하게 나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제 부성 선생은 이것이 필연 말이야. 끝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더 진행을 했지. 진행하다 보니까 멀리서 말이야. 햇빛 나는 뭐가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진행해서 가니까 그때야 최종 끝이 나왔는데, 그래 만세 부르고 난리지 뭐. 간에서 종점 났다 만세 부르자 뭐. 네, 그렇게 발견된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깜깜하죠. 제 얼굴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동굴 환경 보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조명만 켜둔 상태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후레쉬를 들고 다니시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 깜깜한 동굴을 그 12살, 13살 아이들이 횃불만 들고 탐사를 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아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만장굴을 탐방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구름에서 굴을 못 찍네. 이거 큰일이네. 만장굴 탐사에 참여했던 그 어린아이들, 그 꼬마 탐험대도 정말 대단하지만 이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동굴 탐험을 기획하신 부종유 선생님은 더 대단한 분입니다. 평소에도 학생들 생각밖에 없으셨다고 하는데요. 45년에 김영초등학교에 부임하시고 바로 자율학습 반 편성을 하세요. 그래서 음악반, 과학반, 탐험반 이렇게 3개 반 편성을 하시는데, 음악반 학생들을 위해선 본인이 갖고 계시던 그 체코산 바이올린을 그냥 내주셨다 그러고요. 과학반 아이들을 위해서 300배율 현미경을 일본에서 사비로 주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탐험반 애들은 원래 그 한라산 등반을 생각하고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반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부정유 선생은 기인이야, 기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아이들 가르치는 데만 정신이 걸리고, 그 조금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죠. 그렇게 하니까 이걸 탐험하지. 아니면 탐험을 웬만한 사람 탐험을 안 하지. 그 부정 선생은 또 그 탐험식, 그 한라산을 탐험하려고 말이야. 미리 사전 탑산이 또 그 절간에 관음사에 가서 부탁을 하고 말이야. 학생 몇 사람이 오니까 말이야. 그 이제 잠 잘 자리며 식사며 그거 전부 해가지고 여러 번, 3번이나 방문해서 뭐 했었지. 그런 아주 특이한 그 성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아이들 가르치는 데만 온 정력을 쏟아냈던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 힘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부종유 선생님. 사실 부종유 선생님께서는 교육자로서의 업적만 있으신 건 아닙니다. 동굴 탐사, 한라산 탐사, 식물 연구,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의 국립공원 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지요. 이미 60년대부터 한라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하셨고요. 제주섬을 돌아다니고 한라산을 오르며 식물 연구를 하셨습니다. 700번이 넘는 제주섬 돌기, 400번에 육박하는 한라산 등반 등을 통해 말 그대로 제주 식물 박사가 되셨습니다. 심지어 어디에 있는 어떤 바위 뒤에 무슨 꽃이 있었는지까지 꿰고 계셨다고 하니까요. 현재 제주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들은 난대, 온대, 한대에 걸쳐 2000여 종이나 되는데요. 이 식물들 대부분이 부종유 선생님께서 연구하시고 밝히신 식물들입니다. 또한 왕벚나무의 자생지가 한라산이라는 걸 처음 주장하신 분도 부종유 선생님이시고요. 동굴 탐사도 만장굴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빌레목굴, 수상굴, 서귀포 미약, 수직굴 등 수많은 동굴들을 발견하시고 연구하셨습니다. 동굴 탐사와 연구를 통해 지질하게 업적을 남기신 것은 물론 동굴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들을 통해 고고하게도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오신 부종유 선생님, 이런 분을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 세계자연유산이 딱 3개밖에 없어요.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이렇게 3개인데 그 중에 만장굴을 그 어린 제자들과 함께 발견하시고 탐사하시고 연구하시고 그 밖에도 제주의 동굴들 연구하셨고요.
또 한라산을 수백 번 오르내리면서 그 식물들을 연구하시고 한라산의 가치를 알리려고 노력하셨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왜 우리가 아직도 이런 사람을 모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것 같지 않으세요? 다행히 몇 년 전에 이 부종유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사단법인 한산 부종유 선생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고요. 또 뭐 간담회, 심포지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차근차근 그 기념 사업들을 준비해 오셨는데, 세계자연유산 제주본부하고 또 제주 역사문화진흥원하고 같이 이 김영초등학교에서 만장굴까지 갔던 그 탐사로를 탐방로로 조성하는 사업, 만장길이라고 하고요. 또 한라산에 선생님이 다니셨던 길을 또 한산길이라고 조성하는 사업들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서요. 지난 11월 15일 날 만장길 길트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영초등학교는 행사 리허설이 한창이었는데요. 이렇게 부종유 선생과 꼬마 탐험대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요. 부종유 만장길의 시작을 알리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축하 공연으로 기념 행사가 시작되었고요. 드디어 출발! 김영초등학교에서 만장굴 제1입구까지 4.8km가량 되는 구간을 만장길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함께 걸었는데요. 가는 길목 한켠에 이렇게 부종유 만장길이라고 적힌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정표뿐만 아니라 조형물도 간간히 세워져 있는데요. 보면 보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디스코 안에는 이쪽이라서 보면 알겠지만 부종유 선생님하고 꼬마 탐험대 횃불 들고 세 사람에서 이 조형물에서 이렇게 이거 멋있게 이렇게 만들었고, 부종유 만장길. 중간중간 제주지질연구소의 강순석 소장님께서 용암동굴과 지형 형성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용암이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얇게 파후요의 빌레같이 흐르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두껍게 옵니다. 한 몇 메타 정도. 날도 정말 좋아서요. 따뜻한 가을볕 아래 만장길을 걸을 수 있었는데요. 제주의 풍경 정말 아름답죠. 가는 길 내내 보이는 까만 돌담 풍경이 더욱더 제주다운 정취를 뿜어냅니다. 왜 만장굴이 중요하고 세계유산이 된 이유는 뭡니까? 한라산 성산일 추봉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장굴이에요. 부종유 선생이 발견한 만장굴이 제주도 유네스코 유산의 대표 주자라고요. 용암이 흘러서 지하에서 만들어진 용암 동굴이 규모나 그 소위 말해서 경관적 가치나 지질학적 연구 가치에서 만장굴을 따라잡을 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만장굴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길고 안 긴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카즈무라 동굴은 63km 정도 되는데 하와이에 거기는 한 사람이 이렇게 다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12월 달에는 한라산에 부종유 선생님의 호를 따서요, 한산길이라고 새로 열립니다. 한라산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만장굴을 발견했던 꼬마 탐험대,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부종유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용감하게 굴 속으로 들어갔던 꼬마 탐험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3분밖에 안 남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게 정말 영광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번 편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산 부종유 선생님이라는 훌륭한 분을 알게 되어서 정말 뜻깊었고, 또 그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산 부종유 선생님의 작은 아드님, 막내 아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종유 선생님의 자제되는 부지석이라고 합니다. 저기 아버님이 옛날에 정말 이렇게 제주도에 만장굴을 발견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잘 조명이 돼서 또 이렇게 뜻깊게 부종유 길이라는 또 길들이 조성이 되어서
참 가족으로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이 길을 같이 걸어가 봤는데 예전에 아버지와 제자분들이 이 동굴을 찾고자 그런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제자분들 또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었을까, 참 막막함도 있었을 텐데 새로운 것들을 개척해 나갔다는 것들, 자식된 마음으로서 다시 한번 좀 아버지 생각들, 그리고 함께 도전했던 우리 제자분들, 이제 할아버지 되셨는데 그분들의 어떤 삶들을 같이 바라보면서 참 제주도에 이런 재미나고 또한 정말 뜻깊고 소중한 이야기들이 많이 묻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찾아져서 또 수많은 재미난 길들이 제주도에 많이 있어서 외지에 오신 분들도 그 길들을 찾아가면서 제주도를 이해하고 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첫 발자국을 뗄 수 있게 그 시작을 해줬다는 것들에 대해서 가족으로서 너무 기쁘고요. 계속 이어져서 좋은 제주도의 이야기들이 펼쳐졌으면 하는 게 가족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